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친박, 진박, 뼈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배박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배신한 친박이라는 뜻이죠. 배박,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많이 표시를 했다. 그랬더니 뭐 나는 도리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도리를 다 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의자 책상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넣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혹스럽겠지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썩 좋아할 후보는 아닐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글쎄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다. 본인이 다음 총선에 공천받으려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업무는 우리 법무부의 교정 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달될 리가 없죠. 예, 저는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드려라. 네, 그런 큰 방침만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하는 정도로 사실하면 저는 얼마나 힘드신 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오셨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려라 라고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대박, 박근혜를 배신한 분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특검이 수사 진행 중일 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1차 수사가 마치니까 이제 더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뭐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훨씬 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차명진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 얘기 어디까지 진실일 것 같습니까? 제 그림 봐주시면 이렇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되는지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예. 1년이 넘으면 지금 밖에서 면회도 안 받죠. 그다음에 신문, 방송도 안 본다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503번이 아무리 그 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하고 그만큼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정말로 과거의 대통령일 때 한마디 한마디가 함축적인 그런 단어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면 그분이 뭐 이 나라를 어떤 차원에서 잘 다스릴 수 있겠죠.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어렵고 저때 보니까 의자도 안 들여다 주더라. 뭐 이 정도 이상을 저는 뛰어넘기가 어렵다. 예. 신이 아닌 이상. 예.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유영하 변호사도 보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바깥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유영하 변호사가 제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의미를 자기가 되새겨가지고 전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목적, 정치적 목적, 이걸로 다 왜곡해서 해가지고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지금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본다면 황교안 총리가 뜨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탄핵 과정에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은 새 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에 비해서 품격이 있어서 그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3년 동안 검증을 또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셔야지 예. 지금 뭐 누가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마치 뭐 다음에 대통령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영아 씨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정치 못해요. 그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력이 크지만 그것은 박근혜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연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기대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돼보자?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예. 최진영 변호사 혹시 유영아 변호사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뭐 몇 번 만나뵌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유일한 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변인 격이라고도 예.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서 물러남으로 있어 사실 접견하고 할 법적 근거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서 계속 접견을 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변호인 선임계를 낸 상태에서 아마 접견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예.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참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만나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의자 책상 의자 안 넣어달라. 넣어줬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뭐 불편했다. 이런 것 저는 그래서 여기 밑에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지금 옥중에서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를 딛고서라도 보수주의자들이 단결해 주십시오. 이 말을 오히려 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무너졌다는 데 대한 참 섭섭한 마음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새로 판을 짜는 이 시점에서 던져야 될 메시지는 왜 나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딛고서라도 마치 내 그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육성 정도라는 그런 단합 어떤 그런 그 예. 마음을 가지고 예. 저를 딛고서라도 한번 단결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보수가 살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앞에 있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오히려 보수를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요. 의자 책상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 그런데 지금 옥중 정치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옥중 정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옥중 정치가 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 아무리 봐도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모두까기라고 하는 모두 네. 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싶고 이 사람은 진짜 홍준표 대표는 책임진다 그랬고 얼마나 책임졌냐. 뭐 오세훈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중요한 판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다 말하자면 1등하고 있는 황교안한테 가서 줄 서지 벌써 나를 잊었나. 라는 외로움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속에 괘씸하다, 분노가 있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들 뜬구름 같은 사람들이다. 사실은 말이 친박이지 정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결론은 지금 내 정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옥중 정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가 읽혀지지 않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노영희 변호사는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시는데 동의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이게 정치적인 그 발언이라고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컨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뭐 나를 꺼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나와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그 국민들에게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섭섭함을 저런 식으로 유영아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아까 최진영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정말 저렇게 사소하게 책상하고 의자 안 넣어줘서 섭섭하다? 수임번호 몰랐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 황교안 전 총리를 그냥 약간 그 감하게 만드는 요소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럼 누구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뭐 대리 정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 이런 뜻을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되게 수가 낮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럼 여기에 비추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한 말도 되게 사실은 좀 비상식적이고 유치해요. 왜냐하면 나 많이 해줬습니다. 예. 나 최순실 특검도 막아줬고요. 예. 또 내가 뭐 그동안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과연 이 제1야당의 이 보수라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 보수의 세력을 집결시켜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방향성을 선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일까? 그렇게 사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양쪽 다 감정적 호소를 한 것이고 감정적 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다.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될 만한 사람을 내가 밀어주면서 나의 예. 의사를 전달시켜가지고 뭔가 하나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만한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다 약간 아마추어적인 예. 유영하 변호사의 말도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적이고 황교안 전 총리의 대응도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도 안 만나지만 편지는 읽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를 1000통이 오면 1000통을 다 읽는다고 말했어요. 예. 그 얘기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계속 본인이 삭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차라리 유영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종욱 교수,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어떤 패널께서 그렇게 단순하게들 할 리는 없고 고도의 어떤 정치적으로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황교안 마케팅 정도가 되겠죠. 다른 데는 아무런 발언을 안 했으니까 예. 마케팅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를 마케팅한 건데 저렇게 마케팅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진인지 모르겠는데 진이었다면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일단 촛불 시민한테 국민적 탄핵을 당하셨죠. 그다음에 법률적 탄핵을 2차로 당하셨죠.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서 저희 정치적 탄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체제가 비대위 체제입니다. 이 비대위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당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사태를 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신 분이 다시 옥중에서 발언을 하셔서 그 발언한 내용을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다시 당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보면 뭐 신의 친박 대결에서 지금은 뭐냐면 뭐 옛날에는 뭐 친박, 진박, 뼈박 예. 이제 배박까지 나오는 상황이 예. 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를 보면 아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하는 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예.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못된 마케팅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관옥 본부장 견해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설까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제가 보기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여러 가지 시제 본 예. 결과 서로 이제 그 대응하는 걸 내가 보니까 또 하나는 오늘 또 한 어떤 평론가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나는 황과는 전혀 무관하다. 난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하, 또 또, 그런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보수가 또 분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면을 조기에 받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도 그것도 별로 설득력은 좀 약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순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아니라 요게 이제 맞는 거라 보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을 펴서 한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 보수의 중심은 나고 그 어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강하신 분 같은데 갇힌 자는 말이 없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한국당 당권 제1야당의 당권을 잡겠다면 새로운 뉴 리더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 자기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 이런 것 때문에 견제에 본격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도의 전략을 폈는데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다. 그러니까 얻은 것은 없고 보수층 일부에서 아까 지만 호감을 아직까지 갖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일부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보수의 분열에 앞장서냐는 시각을 갖는데 요번에 발언에 의미가 있는 거는 어떻든 다음 총선에 혹시 박근혜 친박 신당 같은 걸 혹시 만들어지면서 보수의 분열이 되면 총선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뉴스와이드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답습니다. 참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아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은데 최명진 의원께서는 또 뭘 한 말씀 들으셨나요? 아니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부족한 정보 속에서도 이 황 총리 내지는 한국당의 어떤 주자를 약간 견제하는 발언들을 한 것 같다. 예.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황 총리의 대응도 노영희 변호사, 변호사인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리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황 총리가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그 사소한 문제를 갖고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황 총리가 좀 흔들리는구나. 예.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하고 같이 그 패널 하시더니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셨습니다. 이거는 까마귀와 늑대와 양을 같이 좀 틀어주세요. 네, 오늘 차명진 의원 덕택에 그래도 2번이나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번 젊어졌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